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층 구조 회로를 위한 베를로그 HDL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제4과 4.1.2 단원을 중심으로 계층 구조 설계를 위한 베를로그 HDL의 이론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2.2 단원에서 계층 구조 설계를 위한 베를로그 HDL 실습 부분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탑 모듈 안에 서브 모듈이 있어서 이것을 그 상위에서 먼저 서브 모듈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에서 그 서브 모듈을 불러다가 하나의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처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계층 구조, 그러니까 그 모듈들이 회로들이 계층적으로 있을 경우를 대비한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그 탑 디자인은 aris8 언더바 코어.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 모듈은 aris8.v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aris8.v를 코딩을 해서 파일을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ris8 언더바 코어.v 이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 되겠죠. aris8.v는 지난주에 학습했던 사칙 연산에 대한 4가지 동작을 포함하는 그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탑 디자인에서 먼저 입력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지털 인풋 A와 디지털 인풋 B가 있는데 각각 8비트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신호, 그 aris8.v의 출력이 4개의 8비트 신호가 있는데 이것들을 셀렉트 신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셀렉트 값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를 yout 8비트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신호는 yout 8비트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신호, 입력도 아니고 출력도 아닌 aris8.v의 출력이지만 서브 모듈의 출력이 내부적으로 mux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부 신호가 YA, YS, Y_D, Y_M 이렇게 8비트 신호가 4개가 내부 신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브 모듈인 aris8.v에 대한 RTL 회로를 보면 입력 A, B를 받아서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의 결과를 각각 출력을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베를로그 HDL 코드는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모듈 이름은 aris8, 인풋은 A, B, 인풋 이름이, 서브 모듈에서의 인풋 이름이 A, B, 그 다음에 출력은 y_add, y_sub, y_div, y_mul, 이 서브 모듈에서의 신호의 이름, 입출력들의 이름을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능들은 각각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되겠고요. 따로 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이제 그 서브 모듈 내부의 신호와 이것을 이제 탑 디자인에서 그 신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연결관계를 보겠는데요. 서브 모듈 A 7대 0이라는 입력은 상위에서는 din 언더바 A, aris8 언더바 코어.v의 입력이죠. 그래서 이름이 서브 모듈에서는 A인 것이 상위 모듈에서는 din 언더바 A가 A에 연결이 되고 상위 모듈 din B가 서브 모듈 B에 연결이 되고요. 또 상위 모듈 y 언더바 A가 서브 모듈 y 언더바 add에 연결이 돼요. 또 y 언더바 s는 y 언더바 sub에 연결이 되고요. 또 y_m은 y_mul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y_d는 y_div에 연결이 되는 이 관계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위 모듈에서의 이름
어떤 신호가 상위 모듈에 어떤 신호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 관계가 관계의 연결이 계층 구조, 하이라키 구조의 회로 설계를 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S8 언더바 코어에 대한 베릴로그 HDF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모듈 이름은 RS8 언더바 코어고요. 인풋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DIN 언더바 A, DIN 언더바 B, 이게 8비트 입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선택을 위한 2비트 셀렉트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출력이 Y 언더바 out 8비트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RS8.V의 출력인 덧셈, 또 뺄셈, 나눗셈, 곱셈의 결과를 받기 위한 내부 신호 와이어 타입으로 Y 언더바 A, Y 언더바 S, Y 언더바 D, Y 언더바 M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0번부터 19번 라인까지가 RS8.V를 불러다가 상위와 연결해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4번까지는 이 Y 언더바 A서부터 Y 언더바 M까지의 신호 중에서 셀렉트의 신호, 셀렉트 값에 따라서 0일 때는 YA를, 1일 때는 YS를, 2일 때는 YD를, 그 나머지 즉 셀렉트가 3일 때는 YM이 출력으로 연결이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지난주 4대1 먹스 학습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서브 모듈을 불러다가 이제 탑 디자인의 신호와 연결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번 라인에 보면 이제 서브 모듈에 대한 선언이 시작되는데, 먼저 오는 것이 RS8 서브 모듈의 모듈 이름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U 언더바 RS8 언더바 0라고, 이것은 RS8에 대해서 이 탑 디자인에서 붙여준 부품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부품 이름 또는 부품 번호. 근데 이것은 서브 모듈 이름은 밑에서 디자인했었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되고요. 여기 부품 번호에 해당되는 이름은 사용자가 이름을 직접 붙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U 언더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모듈의 이름, 그 다음에 언더바 0를 했는데, 이거는 탑 디자인에서, 현재 디자인에서 이 RS8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수개를 사용했을 경우에 똑같은 RS8인데 U 언더바 RS8 언더바 0, 다른 데서 또 사용했다면 모듈 이름은 앞에 RS8은 같겠지만 U 언더바 RS8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의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어떤 규칙,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또 이게 서브 모듈 RS8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부여하면 좋겠죠. 그 다음 줄이 이제 괄호로 해서 신호 연결 관계에 대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라인이 이 괄호 닫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해서 서브 모듈에 대한 연결 관계에 대한 종료를 하겠고요. 12번부터 18번 사이에 신호 연결 관계에 대한 묘사,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라인에는 이제 백슬래시 2개에서 커멘트고요. 앞에 서브 네임이 먼저 온다. 서브 모듈에서의 신호 이름이 먼저 온다. 그 다음에 괄호 속에 현재 위치에서의 신호 이름을, 연결되어지는 신호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커멘트로 처리를 했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이제 서브 모듈에서의 A라는 신호. 근데 앞에 주의할 것은 서브 모듈의 신호 이름들에는 앞에 dot, 즉 점을 먼저 붙여준 다음에 서브 모듈의 신호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y 언더바 add, y 언더바 sub, y 언더바 div, y 언더바 mul 이것들이 다 서브 모듈에서의 신호 이름들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라인에 연결되어지는 탑 상위 모듈에서의 상위 디자인에서의 신호 이름을 괄호 속에 넣게 되는데 같은 줄에서 보기 좋게 탭을 써서 일정한 간격을 거리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din 언더바 a 상위에서의 입력 신호죠. 여기 이것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기 좋게 그 칸을 적당하게 맞춰서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컴마 해서 신호 하나에 대한 선언이 컴마로서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도 각각 또 나머지 신호들도 연결 관계를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y add인데 여기다가 ys를 연결한다. 뭐 이게 잘못 연결하면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y add 결과는 y 언더바 a add에 좀 더 줄인 거죠. 뭐 이 서브 모듈의 이름과 상위에서의 이름을 만일 하나의 서브 모듈만 현재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름을 굳이 다르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y 언더바 add, y 언더바 a가 매칭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줄에 하나씩 컴마로서 이렇게 신호 연결 관계를 해주면 계층 구조에 대한 서브 모듈을 불러다가 현재의 디자인에다가 삽입하는 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RS8 언더바 코어를 다른 디자인에서 다시 불러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요 하나, 둘, 셋 인풋 3개에다가 출력 하나 이것을 또 RS8 언더바 코어 다음에 U 넘버에서 또 상위에서 다시 불러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층 구조는 하이라키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이상 RS8 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서브 네임이 서브 모듈에서의 신호 이름이 앞에 온다.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의 신호 이름이 괄호 속에 뒤에 오면서 괄호 속에 들어가고 괄호 닫고 컴마로서 구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신호 나열의 맨 마지막 줄, 즉 최종 괄호 닫기 전에는 컴마가 없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RS8 언더바 코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my 언더바 RS8 언더바 coa.tcl 파일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리스타트 하면 시뮬레이션을 시간 제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IN-A를 10진수 값으로 5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DIN-B는 10진수 값으로 3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신호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삽입한 형태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과서에서는 셀렉트 값에 대해서 10진수로 0을 주고 할당을 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셀렉트를 0으로 할당을 한다. 그 다음에 1마이크로세컨을 런한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1로 주고 또 1마이크로세컨드 런한다. 2로 주고 1마이크로세컨드, 3로 주고 1마이크로세컨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다가 TCL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셀렉트 신호의 대괄호를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넘버를 이렇게 숫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마이너스 라딕스 데시멀 10진수로 뭐 1비트니까 10진수가 되고 뭐가 되건 상관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0 나노세컨드에서 0으로 주고 1마이크로세컨드 위치에서 값을 1로 바꾸고 이것을 2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한다. 반복 주기의 신호를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select 0는 2마이크로세컨드 주기의 이 신호, 그 다음에 select 1은 4마이크로세컨드, 즉 select 0보다 2배의 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select 1 신호가 0일 때 select 0 신호가 한 주기, 그리고 select 1 신호가 1일 때 또 select 0가 한 주기, 이렇게 해서 총 select 0는 2주기, select 1은 한 주기를 러닝을 하면 select 값이 0, 1, 2, 3 각각 1마이크로세컨드씩 실행이 되겠죠. 예, 이렇게 Tshell 파일을 작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dir_a, b 이게 그 데이터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select 신호 1대 0이 그 MUX 선택을 위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_a, s, d, m은 각각 50과 3에 대해서 y_a는 a 더하기 b, 즉 53이 되고요. y_s는 빼기 50 빼기 3은 47. 그 다음에 y_d는 나눗셈인데 50 나누기 3 하면 몫이 16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점 아래는 버림이 되겠습니다. 반올림을 하려면 굳이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신호 회로를 보완을 해야 돼요. 그리고 y_m은 50 곱하기 3 곱하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신호가 0일 때는 덧셈 y_a 덧셈 결과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신호가 1일 때는 뺄셈 결과 47이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select가 2일 때는 나눗셈 결과 16이 출력으로 나가고, select가 3일 때는 곱셈 결과 150이 출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계층구조 설계를 위한 베릴로그 HDR 실습을 해보시겠는데요. 교재에서 123페이지서부터 12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컴블랩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구조 회로에 대하여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먼저 RS8.V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서 프로젝트에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RS8_core.V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에 올리고, 그 다음에 RS8_core.V를 탑 디자인으로 지정을 하신 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탑 디자인 지정할 때는 시뮬레이션 쪽과 위쪽에 그 디자인 쪽에 양쪽을 다 RS8_core.V를 탑 디자인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my_RS8_core.tcl을 작성하여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ITL 회로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세시스 결과 회로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결과 유틸리티와 딜레이를 얼마만큼 로직이 사용되어졌는지와 딜레이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10강 실습을 제가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비바도 툴을 이렇게 그 오픈을 해뒀고요. 제가 그 미리 작성을 해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보시면 RS8.V를 그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다가 애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RS8_core에서 이렇게 그 서브 모듈을 중간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코드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그렇고
그 디자인 소스 쪽에서도 그렇고 RS8 언더바 코어가 이제 탑 디자인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띄워놓으면 시뮬레이터를 띄우면 디폴트로 이렇게 그 신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my RS8 언더바 core.tcl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이 그 tcl 파일이 있는 위치, C 드라이브 밑에서 이 위치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커피를 해서 이 위치와 파일 값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tcl 콘솔에서 source 한 다음에 paste 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4마이크로세컨드까지 진행이 됐죠. 줌 피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진행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신호들의 색깔은 예를 들어서 셀렉트 신호가 지금 이게 그 마젠타 신호인데 혹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좀 시그널 컬러 해서 아쿠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신호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사각형 부분을 클릭을 하면 비트가 이렇게 이제 그 0, 1 서브 버스 신호 밑에 있는 비트들의 상태 패턴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8비트의 unsigned 라딕스가 보시면 여기 그 라딕스가 unsigned 데시멀로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signed 데시멀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106이 됐죠. 이게 왜 마이너스 106이냐? signed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 MSB 8비트니까 이 경우에 이제 비트 7번이죠. 비트 7번이 크기 값이 아니라 얘가 사인 부호예요. 그래서 그 1이면 마이너스 값이 되고 0이면 플러스 포지티브 값이 돼요. 그래서 사인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를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DSP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DSP 설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면 이게 그 마이너스 값을 그 사인드 연산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얘가 왜 마이너스 106이 되냐, 포지티브 값으로는 unsigned 값으로는 150이었는데 왜 signed 값으로 하면 그 마이너스 106이 되느냐, 그 이유는 헥사 값으로 FF 즉 그 10진수로 하면은 이제 255라고 하는 값이 그 unsigned로 255가 signed에서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128 헥사 값으로 80 MSB가 1 사인 비트가 1이고 전부 다 비트 6번서부터 비트 0번까지가 0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28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128보다 작을 때는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128보다 10진수 값, 데시멀 값, unsigned 데시멀로 128보다 크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256에서 그 값을 빼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 250, 600이 150 하면 106이 넘죠. 거기다가 이제 얘가 그 사인 비트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106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사인드 연산을 할 때는 D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드 연산이 더 유용한데, 사인드 연산을 할 때 베릴로그에서는 그 데이터 타입들을 사인드에 맞춰서 조금 이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처리를 따로 뭐 학습을 하시든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TL 회로도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RS8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사용을 했죠. 얘들의 그 서브 모듈의 이름들도, 신호들의 이름들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럼 U 넘버, 파트 넘버가 지정해 준 대로 돼 있었죠. 만약 RS8을 하나 더 쓴다 그러면 또 이제 뭐 U 언더바 RS8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입력은 같은 걸 뭐 연결해도 좋은데 출력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쨌건 지금은 하나만 썼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 서브 모듈의 그 RTL 회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 피트를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탑 디자인에서는 2대1 먹스 3개를 사용을 해서 토탈로 4대1 먹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RTL 회로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신세시스 결과를 아까 제가 미리 돌려뒀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사용이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RS8 서브 모듈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다른 회로들은 결국 4대1 먹스 구현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서브 모듈을 회로를 확인할 수 있느냐?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렇게 이제 회로가 형성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잘 이 신세스 결과를 잘 사용을 안 해서 예, 이렇게 그 신세스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결과 또 한번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틸라이제이션을 살펴보면요. 총 LUT가 1400개 중에 126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서브 모듈이 98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먹스가 나머지를 사용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칙연산 회로 8비트 사칙연산 회로가 다 들어갔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4대1 먹스로 구성을 한 것이 전체의 한 1.2% 정도, 1.2% 약간 안 될까? 그 정도를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법 큰 회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날짜가 제가 라인을 하나 바꿨는데 동작과 관계없는 라인을 하나 바꿨는데 다시 할 건 어쨌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데이터를 확인할 건지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딜레이를 한번 보면 혹시 지난번에 나눗셈 회로의 맥스 딜레이가 얼마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4나노세컨드 정도였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 4대1 먹스가 추가돼서 그런지 약 27나노세컨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 DIN의 B의 4번 핀으로부터 Y아웃의 0번 핀까지가 27나노세컨드가 딜레이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트 딜레이가 15.776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로직 딜레이가 11.745나노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틸라이제이션과 타이밍 딜레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 제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보신 것 기억하면서 교재를 보고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는 교재를 보지 않고도 이 정도의 디자인에 대해서 툴을 직접 사용해서 코딩도 하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툴 사용법까지도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습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실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단히 연습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11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사과의 4.1.3단원인데요. 조합회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를로그 HDL로 7세그먼트 디코더 설계하기. 7세그먼트는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8개의 LED로 구성되어지는 전기 회로의 부품을 이야기하는데요. 7세그먼트 디코더, 숫자 값으로부터 숫자 값을 받아서 어떻게 7세그먼트의 숫자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는 부분과 실습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선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디지털 회로 설계하는 분이나 FPGA 공부하시는 분, 또 베를로그 HDL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11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